여러분의 신용 점수, 이걸 단순히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점수 뒤에 숨겨진 우리가 잘 몰랐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점수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우리의 금융생활, 나아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신용 점수는 과연 과거의 성적표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런데 만약 이 아주 당연한 믿음이 사실은 이제는 틀린 이야기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용점수는 과거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미래를 겨냥한 아주 정교한 예측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금융의 모든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낡은 오해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과는 모든 게 달랐던 20세기의 논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들 참 익숙하죠? 내가 잘 관리하면 점수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연체만 안 하면 큰 문제 없을 거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면 정직한 점수가 나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실함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과거 시대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이런 성실함이라는 덕목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금융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성실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미래에 빚을 갚을 확률이 정확히 몇 %인지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미래 상환 확률을 계산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직업이 뭔지, 소득이 얼마인지, 연체 기록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말 그대로 그 밖의 모든 것이 당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소비 패턴, 생활 리듬, 심지어 어떤 앱을 주로 쓰는지까지 분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결제를 자주 하는지, 월말에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는지 같은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당신의 미래 상환 확률을 구성하는 중요한 데이터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는 단순히 참고용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강력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점수는 곧 돈의 비용, 즉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820점이 넘는 사람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지만 점수가 600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사실상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만든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낮은 점수는 더 비싼 이자를 내게 하고 그 금융 비용 부담은 다시 점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한번 이 사다리 아래쪽으로 밀려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의 삶이 단 하나의 숫자로 환원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잠시 일을 쉬거나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저 소득 불안정이나 스트레스 소비, 위험 신호 같은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로 해석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들, 어떤 의지나 피치 못할 사정 같은 인간적인 맥락은 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어떤 맥락도 없는 차가운 숫자 하나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흐름 속에서 그저 지배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역으로 점수를 지배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적어도 이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통제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바로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할 새로운 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용점수는 나라는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확률 모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둘째, 숫자의 오르내림과 나의 내적 가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을 통과해야 할 평가가 아니라 내가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관점만 유지한다면 우리는 점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점수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점수가 아닌 온전한 맥락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